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 음성 인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제 자연어 처리 스타트업 튜닙의 엔지니어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음성 인식 튜토리얼 느낌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제가 개발한 코스피치와 오픈 스피치라는 음성 인식 프레임워크 소개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5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좀 내용을 많이 담아내려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제 전체를 훑고 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까지 담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순서는 간단한 제 소개를 시작으로 음성인식 기술 소개와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소개, 그리고 한국어 음성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스피치와 오픈스피치라는 프레임워크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자연어 처리 스타트업 튜닙에서 자연어 처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성 쪽 관련 경험으로는 음성인식 프레임워크인 코스피치와 오픈스피치를 개발을 했고, 이전 직장인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뽀로로라는 라이브러리의 음성인식 및 음성 합성 모듈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발표 주제인 음성인식이란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성인식은 사람의 음성으로부터 발화한 텍스트를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어, 저희가 뭐 파파고 같은 데서 잘 쓰는 기계 번역이 어떤 텍스트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언어로 변환해주는 기술이라면 음성인식은 음성 신호에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을 흔히 스피치 투 텍스트 혹은 STT라고도 많이 불리곤 합니다. 이제 음성인식 기술은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뭐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카카오 미니 같이 뭐 많은 서비스의 음성인식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써보시면 알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특히 영어를 제외한 언어들은 더더욱 갈 길이 남아있고요. 저도 음성인식 스피커를 뭐 자주 쓰는데 이게 잘 될 땐 되게 잘 되는데 가끔 또 안 될 땐 되게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음성인식이 많이 사용되는 곳은 제가 말한 카카오 미니나 이런 거 없지? 기능 대화 음성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정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어느 질문 혹은 발화를 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 대화 음성인식에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여기서의 인식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대화가 아니라 저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주제는 되게 많죠. 이런 일반적인 대화에서의 음성 인식은 난이도가 굉장히 급 상승하게 됩니다. 어떤 발화가 나올지 예상할 수도 없고 무한한 주제, 무한한 문맥이 존재하고 노이즈가 심한 뭐 환경 등에 따른 뭐 무한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 대화 음성 인식보다는 이 일반적인 음성 인식이 굉장히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몇 년간 딥러닝의 발전으로 음성인식 기술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때문에 근시일 내에 더욱 완벽한 음성인식 기술이 저희 삶에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최근엔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방식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붐 이전에, 그러니까 한 2012년 이전에 음성인식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전에 뭐 발음 사전이나 언어 모델 구축, 뭐 수학적인 모델링까지 사전에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 많이 요구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학, 음성학, 그리고 수학적인 뭐 지식까지 요구가 많이 됐었는데, 딥러닝 붐 이후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엔드 투엔드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냥 통째로 인풋과 아웃풋을 넣어서 문법이나 발음까지 모두 학습시켜 버리자 하는 방식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딥러닝 모델 파워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엔드 투엔드 음성인식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 로우 오디오에서 피처를 뽑고 이제 음성 인식기에 넣으면 텍스트를 뱉어주는 이제 이전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간결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음성 신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6,000Hz의 샘플 레이트를 가지는 신호로 음성 인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디오 폼에서는 뭐 웨이브 파일, PCM 파일, 플렉 등 뭐 기타 여러 파일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 로우한 오디오 신호에서는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한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피처 추출 과정인데요. 이 앞에서 본 로우한 오디오 신호로부터 피처를 뽑아줘야 되는데요. 이제 음성 인식을 위해서는 어, 신호의 주파수 변화가 되게 핵심 정보입니다. 이제 그 정보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호를 시간축에서 주파수 축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 시간축에서 주파수 축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축으로의 변환을 위해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왜 그냥 퓨리에 트랜스폼이 아니라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발화하는 음성의 경우에는 이 발음이 20ms에서 40ms 사이에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게 많은 연구를 통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그 음성이 어떤 발음인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나눠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진행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20ms, 40ms 사이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ms의 프레임 길이로 10ms씩 겹치도록 이동을 하면서 소타임 프레임 트랜스폼을 수행을 해서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스펙트로그램을 뽑아내게 되고 나서는 이제 사람의 첨갑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저주파 쪽은 되게 예민한데 고주파 쪽은 상대적으로 둔감한 특징을 반영을 한 멜 스케일이라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로그램에 멜 스케일을 적용한 멜 스펙트로그램이거나 MFCC라는 피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처를 뽑게 되면은 다음은 모델링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음성 신호를 받아서 텍스트를 인식하는 거 어쿠스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신호로부터 이 피처를 추출했으니 이 피처와 전사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음성 인식 모델링이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신호와 텍스트 사이의 얼라이먼트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호에서 언제 어느 텍스트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얼라이먼트를 잘 잡아줘야 이제 좋은 어쿠스틱 모델링이다라는 조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점프 오버 더 레이지독이라는 텍스트가 나올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등장할지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CTC 알고리즘과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이 두 개의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TC입니다. 커넥셔니스트 템포럴 클래시피케이션의 줄임말인데요. 2006년에 알렉스 그레이브스라는 연구자분께서 ICML에 제출한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제 CTC는 로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피처의 시퀀스 길이가 t라고 할 때 타겟 텍스트 길이를 l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제 t라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l보다는 훨씬 클 텐데 이 t를 l에 전사시킨다고 했을 때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튜닙이라고 발화한 음성이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 튜닙이라는 거를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걸 로스로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튜닙이라고 발화 음성 피처 길이 t를 튜닙의 철자인 TUNIP 이렇게 5개로 전사시킨다고 하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튜닙의 피처 길이가 1000개인데 이 5개로 전사를 시킨다. 뭐 TTTTT UUUU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굉장히 많은 모든 경로에 대해서 이게 다 모든 경로에 대해서 로스를 다 구해주는 거예요. 모든 경로를 계산하고 각각 경로에 대한 로스를 모두 계산하고 합해서 그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방식이 커넥셔니스트 템포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미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에 대해 계산이 어, 하고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높지만 이미 계산한 경로는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은 5의 n 세제곱까지는 시간 복잡도를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CTC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뭐 파이썬 기반으로 짠 코드는 사용하기 사실상 어렵고 보통은 C로 작성된 코드를 파이썬에서 랩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들에서 해당 로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잘 가져와서 쓰면은 좀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습이 됐으면 그럼 실제 인퍼런스 시에는 어떻게 디코딩 하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 전체에 대해서 아그맥스를 때려가지고 확률이 가장 높은 토큰을 선택을 하고 이를 겹치는 토큰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그림의 예시처럼 HLLO의 경우 L이 두 개가 연속이 되게 되는데 그냥 LLL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블랭크 토큰입니다. 클래스 간의 구분자 역할을 해주는 블랭크 토큰이고요. 이 블랭크 토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연속되는 두 개의 문자를 구분해 줄 때 굉장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묵음 구간이라던가 이런 걸 블랭크 토큰으로 처리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CTC 알고리즘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가이드 리서치에서 제안한 딥스피치2 모델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안이 되었고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모델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CTC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디코딩을 담당해주는 디코더가 따로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향 모델링을 위한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어텐션을 적용한 사례인데요. 아마 음성인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Listen, Attend and Spell이라는 논문입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미 제안이 됐었던 RNN 기반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음성인식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로스 펑션은 앞에 CTC와는 다르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요. 모델은 크게 리스너와 스펠러로 구분이 되는데 인코더인 리스너는 음성 신호의 피처를 입력으로 받아서 좀 더 하이 레벨 피처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이제 스펠러 같은 경우는 리스너가 만들어준 하이 레벨 피처를 입력으로 받아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글자를 하나하나 뱉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점으로는 어코스틱 모델링이 어려웠던 대표적인 이유인 이제 음성과 텍스트 사이의 얼라인먼트를 어텐션이 잡아준다는 점입니다. 해당 논문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제 이 구조를 LAS 구조라고 불리며 다양한 변형 모델이 나왔는데요. 특히 어텐션 메커니즘을 다르게 적용한 모델들이 많이 제안되면서 음성인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7년에는 CTC와 CTC와 LAS 구조를 결합한 조인트 CTC 어텐션 구조가 제안됐는데요. LAS 구조에서 인코더의 CTC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인코더가 좀 더 로버스트해지면서도 모델이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LAS 구조가 아니더라도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던가 이런 구조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음성 신호 그리고 피처와 모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모델이 음성 신호에 대한 텍스트를 예측하고 나면 그에 대해 성능을 평가할 매트릭이 필요하겠죠.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에딧 디스턴스를 활용한 캐릭터 에러 레이트와 워드 에러 레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단위를 캐릭터로 했을 때 에딧 디스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캐릭터 에러 레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줄여서 CER이라고 부르고요. 영어의 경우 워드 에러 레이트인 WER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음성 신호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학습 때 사용한 피처 트랜스폼을 거쳐서 어코스틱 모델의 피처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모델은 이 피처를 통해 바라 텍스트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한국어 음성인식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를 하려 그래도 중요한 건 데이터가 있어야 뭘 하겠죠. 다행히 저희에게는 케이스폰 스피치라는 1000시간 분량의 대량의 음성인식 코퍼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퍼스는 AI 허브 사이트를 통해 한국 분들이라면 신청 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를 만들어주신 분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뭐 발음전사, 철자전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간투어 표기 등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음성 데이터 역시 굉장히 깔끔한 환경에서 녹음이 돼서 고품질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음성 인식을 처음 접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게 조금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이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처리 코드는 또 언제 짜고, 뭐 이런 류의 생각 때문에 당황들 하셨을 텐데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제가 아래 달아놓은 링크에 제가 케이스폰 스피치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코드를 올려놨고, 이제 최대한 다양한 옵션으로 전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케이스폰 스피치를 이용해서 음성 인식을 입문하시는 분들께 조금 작은 도움이나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계속 진행을 해보자면, 이제 텍스트 길이를 기준으로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50글자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 100글자 이상 정도가 아웃라이어라고 관측이 되고, 최대 글자 길이는 300을 넘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문자를 한번 뽑아봤는데, 캐릭터 기준으로 뽑아봤는데, 복합 사전을 뽑아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2,300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약 300개의 글자 정도는 딱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만 등장하는 문자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모두 버려버리고 약 2,000개의 문자로 보캡을 구성을 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이제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직관적인 구조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좀 다른 뭐 음성인식 언어들은 뭐 어떻게 하나도 참고를 하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구조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경로와 한글 전사, 그리고 보캡 아이디 전사,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 정보를 탭으로 구분한 매니페스트 파일을 사전에 구축을 해놨고요. 이제 지금 보신 텍스트는 이제 실제 케이스 콘스피치에 대한 매니페스트 파일을 몇 줄만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한 음성 피처를 뽑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이거를 직접 하나하나 구현하기에는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짜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에게는 뭐 리브로사라거나 아니면 터치 오디오 같은 편리한 라이브러리가 이미 있고요. 이제 리브로서나 터치 오디오를 통해 쉽게 오디오 신호를 로드하고 MFC라던가 멜 스펙트로그램 같이 피처를 쉽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가 예시 코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처 추출도 가능하고 데이터도 준비됐겠다. 본격적으로 한국어 음성 인식을 위한 모델링 코드 및 학습 코드를 짜기만 하면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던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엔드투엔드 방식의 한국어 음성 인식 오픈 소스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습하는 입장에서 한국어가 아닌 뭐 영어라던가 중국어로 시작하는 건 역시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학부 졸업작품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와 팀원들은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음성인식 오픈소스를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음성인식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조금 한 뒤에 팀원들과 저는 음성인식을 만들기 위해 그 파이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디오 신호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이제 이 피처를 모델에 넣고, 이제 타겟 텍스트와 비교해서 로스를 구하고, 이 로스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과정이 모델이 충분히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게 됐는데요. 이걸 직접 하려니까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어요. 당시 병아리였던 뭐 저나 팀원들은 많은 삽질과 공부를 하게 됐고요.
드디어 학습을 시작했는데 로스가 난이 뜨지를 않나. 뭐 CTC는 디코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다시 공부하고 메모리는 자꾸 터지고 되돌아보니 되게 많은 삽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저와 팀원들이 공부했던 자료는 발표 자료 링크 여기에 링크를 올려뒀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이 올라가 있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삽질들을 하면서 뭐 빔서치라던가 뭐 다양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구현한다던가 아니면 스펙 오그먼트라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유명한 기법을 구현한다던가 뭐 스케줄드 샘플링이라는 거를 실험을 해본다는 거와 같이 되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코스피치라는 오픈소스 툴킷입니다.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음성인식 오픈소스 중에는 가장 많은 GitHub 스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음성 피처의 뭐 스펙트로그램, 매스펙트로그램, MPCC, 필터뱅크 피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델 관점에서는 뭐 LAS, 트랜스포머, 딥스피치, 뭐 자스퍼, 콤포머 등의 유명 모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폰 스피치에 특화해서 캐릭터, 뭐 서버드, 그래픽 단위의 전처리 및 학습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원하시는 아웃풋 유닛으로 학습을 해서 실험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그 코스피치 깃허브 링크와 제가 적어놨던 테크니컬 리포트와 저널에 냈던 페이퍼 링크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치에 이제 기능을 하나둘 추가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한계점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네, 기능이 추가되면서 컨피규레이션 관리가 좀 어려워졌고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고, 또한 모델 혹은 새로운 모듈을 추가 시에 다른 코드들도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구조로 인해서 확장 속도가 더뎌지고 기능 추가 시 이제 발생하는 버그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한국어에 특화된 오픈소스라는 점이 오히려 한국어만 지원한다는 단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파이터치 라이트닝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그걸 적용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닐라 파이터치 기반으로 코드가 짜여져 있어서 최근 많이 나온 오픈소스들과 뭐 결합이 어렵다던가 제가 하나하나 결합을 하려고 그래도 저 혼자 개발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벅찬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파악 후에 개선을 해보고자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공개한 이제 컨피규레이션 관리 툴인 하이드라를 적용해보고 전체적인 구조도 수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기존 구제에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잘 돌아가던 코드에서 예기치 못한 버그가 생긴다든지 하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코스피치가 아닌 아예 새로운 오픈소스가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기존에 잘 돌아가던 코스피치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오픈소스를 만들기 전에 좀 나름의 조건을 미리 정해봤었습니다. 이제 코스피치랑 조금 아무래도 차별점이 있어야지 만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먼저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인 언어, 영어, 중국어라던가 이런 걸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바닐라 파이토치 기반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파이토치 라이트닝 기반으로 짜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파이토치 라이트닝의 경우 코드도 템플릿에 맞춰서 짜기 때문에 깔끔해지는 면도 있는데 뭐 멀티노드 트레이닝이라던가 혹은 TPU 학습이라던가 이런 고급 기능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해당 템플릿에 맞게만 짜놓으면 추가적인 기능 개발은 파이토치 라이트닝 팀에서 개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템플릿에 있고 기능은 살짝살짝만 수정해도 추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파이토치 라이트닝 적용은 필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제 코스피치보다 훨씬 더 많은 모델을 지원하고 추상화를 극대화해가지고 코드를 겹치는 코드는 최대한 다시 짜지 않도록 이제 구조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게 이제 오픈소스가 오픈스피치입니다. 올해 6월에 공개를 했고요. 이제 코스피치에서 컨피규레이션이 많아지면서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이토치 라이트닝과 함께 하이드라를 적용을 했고요. 이를 성공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그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특히 페어식에서 하이드라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결합을 했고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했고요. 이 외에도
뭐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라던가 혹은 다른 유명 기타 뭐 ESP넷이라던가 음성인식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그것들의 장점만 좀 취사 선택하도록 구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스피치는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 대한 음성인식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케이스폰 스피치, 영어는 리브리 스피치, 중국어는 AI 셀 데이터에 대한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 욕심 같아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싶고요. 저랑 그 메인 컨트리뷰터 중 한 분이 또 하상천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데이터셋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두 개의 언어 모델과 이제 18개의 음향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음성 인식계 좀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모델 수를 막 늘렸는데 이거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요. 여기 있는 그 모델 말고도 유명한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러닝레이트 스케줄링이라던가 빈서치라던가 앙상블, 뭐 다양한 옵티마이저 등 여러 추가적인 모듈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제 간단한 그 컨피규레이션 지정으로 인해서 그거를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오픈 스피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오픈 스피치에서는 하이드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컨피규레이션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컨피규레이션이 하이어러키컬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뭐 예를 들어 이 이그젬플 1을 보면은 뭐 모델은 컨퍼머 LSTM 그리고 피처는 뭐 필터 뱅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컨퍼머 LSTM이라는 이제 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하위 컨피규레이션들은 자동으로 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디폴트 값이 그 로드가 되는데 이거를 따로 지정을 해주면 당연히 그 컨피규레이션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공개했을 때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인데 저희가 제공되는 레시피는 뭐 케이스폰 스피치, 리브리 스피치, AI 셀 말고 다른 데이터셋에 오픈 스피치를 이용해서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크게 두 개의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추가하시려는 데이터셋에 대한 전처리 코드 작성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처리 코드는 앞에서 설명한 포맷의 제 매니페스트 파일과 그리고 코드가 원하는 단위에 맞는 부켓 파일을 생성하는 전처리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은 오디오 경로, 한글 전사, 아이디 전사가 탭으로 구분된 형식이 필요하고요. 이제 부켓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었는데 캐릭터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캐릭터 단위인데 아이디로 매핑되어 있는 그런 뭐 CSV 파일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트닝 데이터 모듈을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만들어 놓은 매니페스트 파일을 파싱해서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을 분리하고 이제 데이터를 로딩해주는 데이터 로더 정의까지 해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여기 제가 예제로 하나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예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겹치는 내용이고, 그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분리 정도만 이제 그 데이터셋에 맞게 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코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인데 이제 아직 오픈 스피치는 완성형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 시간이 잘 나질 않아서 다른 메인 컨트리뷰터이신 이제 하상찬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신데요.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랑 인력의 부족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혹시라도 이 발표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그마한 컨트리뷰션이라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오픈 스피치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웨이트 파일을 공유해 주신다가 하면은 저를 포함한 오픈 스피치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튜닙이라는 자연어 처리 테크 스타트업에서 좋은 인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 적힌 링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요. 그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